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미 고향에 돌아가서 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절대 다시 나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바깥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당신이 학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인맥이 없고 배경이 없고 자원이 없다면 무턱대고 밖으로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곳 동과는 제조업의 중심지라고 불리지만 정작 필요한 인력은 학력, 배경, 기술, 인맥, 자원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렇다 할 조건 없이 오직 힘을 써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형제 여러분, 올해는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동관, 본강인데 현재 포장 공장들은 면접 본 근로자에게 아직 면접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포장 공장은 여전히 인력을 모집 중입니다. 중국 전 산업이 침체하고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다시 구직난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내 취업 시장의 한파는 2025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작년 12월 실업률에 따르면 도시 실업률은 5.1%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하락했던 실업률이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2023년 중국의 총 노동인구가 7억 7,200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마지막 한 달 동안 70만 명 이상이 실직한 셈입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고용시장이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취업난과 실업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언제가 취업하기 좋은 시기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언제든 취업이 어렵습니다. 제가 연휴 후에 자바 개발자 직군을 찾는 사람들만 떠올려도 그 수가 어마어마해서 솔직히 두렵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춘절 연휴 이후 구직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인재 선별을 더욱 까다롭게 할 것입니다. 각 기업은 모든 채용 포지션에 대해 철저한 면접을 진행할 것이며 한 자리의 채용을 위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을 면접 본 후 그중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운 한 해가 될지 알고 계십니까? 방금 한 사장님과 식사를 마쳤는데 그분이 현재 처한 상황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업이 파산하면 직원들도 함께 피해를 봅니다. 한 직원이 실직 후 무려 5개월 동안 구직을 했지만 도무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반년이 지나서야 겨우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누리꾼은 지금 인터넷 업계에서 경쟁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긴 한가요? 밖에 나가서 오프라인 매장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오프라인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어떤 가게는 한 달 뒤에 다시 가보면 이미 문을 닫고 사라져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설연 휴일 후 배달 일을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 이분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분석한 올해 배달업 전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한 해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 전에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설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설 이후 사람들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달업입니다. 빠르게 배우고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설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인원이 배달업계로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90년대생, 그러니까 90년 이후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90년 이전 출생자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33세 이하만 채용하며 33세 이상은 한 명도 받지 않습니다. 2025년에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 고향은 낙양시 의양현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2004년생인 저는 올해 겨울이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면 좋은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전에 여러 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는 철도 관련 전공인데 이와 관련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설 전에 면접을 봤던 곳에서도 아직까지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춘절 연휴가 끝나고 춘절 전부터 운영하던 공장과 회사들은 대부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실직했거나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사람은 지금 깊은 고민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취업은 잘 됐냐고 물어볼까봐 두렵습니다. 며칠 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실업 상태로 집에 있고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노동자로 일해오신 부모님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5살에 빚이 460만 위안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저와 같은 90년대생 친구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사업이 폭락한 후 매일 수없이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를 받아야 했고, 심지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소송 문자까지 쏟아졌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저는 과거에 도와줬던 친척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시나요? 제가 200위안조차 빌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새해가 밝자마자 구조조정의 칼날이 결국 제게도 내려왔습니다. 2025년 첫 출근 날, 아침까지만 해도 기분 좋게 회사에 갔습니다. 오전에는 상사와 업무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전혀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동료와 함께 옆 건물 안경점에서 새 안경을 맞추고 돌아왔는데,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친한 동료가 울상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사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9월에 2명의 동료가 해고되었고 12월 초부터 저는 거의 일이 없는 상태였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도 전혀 성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 절친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무려 70%의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나요? 그녀가 다니는 곳은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 중공업 기업입니다. 저는 항상 그곳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녀가 속한 부서는 원래 1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었지만 올해 연말부터 해고가 시작되더니 지금 남아있는 직원은 30여 명뿐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몫을 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4, 5명, 심지어 그 이상까지 일을 떠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직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매일 도서관에 가면서 마치 출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가짜 출근 회사가 새롭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기는 가짜 출근 유한회사입니다. 최근 실직했는데 갈 곳이 없다면 추운 차 안에서 떨 필요도, 집에서 가족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제가 업무를 배정해 줄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사장에게 책상을 뒤엎는 짜릿한 경험도 가능합니다. 평소에 속으로만 삭혔던 감정을 여기서 실컷 분출하세요. 이곳에서는 차도 마시고 실컷 수다도 떨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가는 무제한. 혹시라도 휴가를 못 준다면 저를 해고하셔도 됩니다. 만약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할 일이 생기고 뭔가 함께 연구해서 사업이 된다면, 그때 돈을 벌게 된다면 내 2만 명 팔로워들은 모두 정신적 주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가짜 출근 유한 회사입니다. 최근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저는 이런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업무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출근하는 척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출근해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어요. 혹시 최근 실직했지만 가족들에게 숨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제가 일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마음껏 핸드폰을 하면서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일하는 척하는 스릴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가 가짜 업무를 배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 이유나 대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서를 책상이나 제 얼굴에 던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가 하루당 30위안, 점심은 2가지 고기 반찬과 1가지 채소 반찬이 제공됩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곳은 출퇴근 기록도 필요 없습니다. 광주에서 가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스타벅스에 가보세요. 실직했지만 마치 바쁜 직장인처럼 보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 건물 아래에 있는 스타벅스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겉으로 보면 열정적으로 일하는 듯 하지만 사실 머릿속은 텅 비어있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신용카드를 긁어가며 이를 악물고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지만 사실 이는 체면을 지키기 위한 가짜 안정감일 뿐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광주의 한 누리꾼은 이번 실업 사태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습니다.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공장이 멈추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직원들은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무실에서 일하던 화이트 칼라들조차 이 위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IT 업계,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과거에 인기가 높았던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인기가 높았던 만큼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아는 한 고객은 광주의 유명 IT 기업에서 연구개발 직군으로 일했지만 연초에 해고된 후 계속 이력서를 넣고 있음에도 단 한 군데에서도 면접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식사는 배달음식에서 라면으로 바꾸었고
거주지도 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아웃소싱 직원이었고 29세, 미혼, 미출산입니다. 해고된 이유는 클라이언트 측의 모든 프로젝트 팀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정리된 1차 해고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는 3월에도 또 한 차례 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단순히 구두로 대기 상태라고 통보했고 급여도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해고되었습니다. 북경대학교 석사 졸업 후 인터넷 대기업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요즘 IT 업계의 상황은 정말 해마다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급 3에서 4만 위안을 받는 사람이 부러웠지만 내일이면 그가 바로 실직자가 되어 소득이 0이 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며칠 전 IT 대기업에서 일하던 이전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또다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으며 본인도 해고 명단에 포함되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종 해고자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많은 야근을 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최근 상사가 그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불러서 면담하는 걸 보니 아마 곧 다음 해고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회사에서 해고당해 실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7천 위안의 주택 대출금은 변함없이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집에는 어린아이 2명이 있습니다. 춘절 전에 정말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오직 보험회사만이 제 조건에 맞는다고 연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가계 수입은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워 가족을 돌보는데도 유리하지만 과연 이 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한 두 번째 선택지는 외지로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게 내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는 극도의 혼란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34번째 생일날 회사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바로 해고 통지였습니다. 10년간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 이번이 제 인생 첫 해고입니다.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은 되게 착하고 순순히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좀 다릅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죠. 저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강하게 버텨왔으니까요. 2024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3월 초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명문 대학 석사 졸업의 10년 경력자이자 1년 중 200일 이상을 외지 프로젝트 출장을 다녔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고당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저는 곧바로 무작정 이력서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4살, 수백만 위안의 주택 대출금을 끌어안고 2살 배기 아이까지 키우는 상황에서 수입이 끊긴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살의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2024년은 정말 답답하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 위축된 채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 상사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고 저 상사가 불만을 가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아랫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신경 쓰고 무엇보다 이 직장을 잃을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3번의 직장을 옮겼고 이번 해고까지 포함하면 벌써 2번째 실직입니다. 예전에는 실직해도 배달은 택배기사 혹은 디디기사로 일하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도로 위에는 이미 수많은 배달원과 택배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단가는 엄청 낮아졌고 벌어들이는 돈도 한심할 정도로 적습니다. 차 할부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순간 실직하면 곧바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차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생활비 어느 것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누리꾼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3년 동안의 팬데믹을 겨우 버텨냈다. 이제는 격리도 없고 자유롭게 외출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경제 상황은 팬데믹 때보다 더 힘든 것인가? 그렇다면 2025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